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비론인데요. 41번이라고 돼 있죠. 민간 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항상 나오죠. 민간 경비의 개념, 옳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실질적 개념의 민간 경비는 고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재반 활동으로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이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경비다. 그다음에 형식적 개념의 민간 경비는 경비 관련 재반 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실정법,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실정법에서 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 경비를 다 명확히 구분하고 있죠, 그죠? 공경비는 이제 경비 경찰을 말하는 거죠. 또는 이제 경호처에서 하는 거. 근데 민간 경비는 민간 경비원들을 이렇게 하는 거 맞고요. 광유 개념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특정 고객. 특정 고객은 이제 광의가 아니라 협의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광의로 보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방범, 방제, 그리고 방화 등 일체를 포함한 예방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고객에 한정하지 않고 일체의 예방활동, 이거를 바로 광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면 협의의 경비 개념이었어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민간 경비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설 경비를 실시함에 있어서 절도, 강도 등의 범죄 억제 효과와 수사를 통한, 수사를요 민간 경비가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공경비죠. 공경비, 이제 공경비인 경비 경찰이 하는 거죠. 대규모 행사장의 혼잡을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 그렇죠. 뭐 공연장이랄지 여기에 바로 민간 경비가 들어갑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체육계 요인들을 경호함으로써 사회 불안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 이것도 이제 민간 경비에서 하죠. 여기에는. 그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불안을 경감하고 불법 가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 그렇죠. 특히 특수 경비원이랄지 이런 걸 담당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수사를 민간 경비가 할 수 없다. 이제 요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이게 시호신 기특 있죠? 그럼 요거네요. 인력 경비네요. 시설 경비, 그 다음에 시호,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그리고 요게 이제 기계 경비 업무, 그리고 특수 경비 업무, 이렇게 5가지죠. 시호신 기특. 인력 경비는 여기 경비업법상 있는 게 아닙니다. 3번이 되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민간 경비의 성장 이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이 물어보죠.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했는데 비용 공동 부담 이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실업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민간 경비의 발전이 이어진다는 이론. 이거는 이제 비용 공동 부담 이론이 아니라 경제 환원 이론이에요. 경제 환원 이론. 경제 환원 이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비용 공동 부담의 이론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자 부담 이론이란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 등과 같은 거시적 역할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집단 안전 보호는 해당 개인이 담당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프로 야구다. 이거는 바로 수익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익을 보잖아요. 집단이 집단 이익을 보니까 그 이익을 본 만큼 너희들 경비를 부담하라.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요. 공동화, 이거는 이제 비어 있다라는 거죠. 경찰이 수행하는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 경비가 보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이 경찰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를 민간 경비가 보충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익 집단이론은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 경비가 보호한다. 이제 이런 이제 시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람들의 투자를 통해서 경비업체가 생겨난다. 이런 내용인데 답은 1번이었습니다. 예, 경제 환원 이론 내용인데 아주 뭐 중요하죠. 항상 출제되는 거예요. 성장 이론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제 민간 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민간 경비 역할은 범죄 예방, 손실 감소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범죄 예방 이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손실을 감소시키는 거. 민간 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을 체포할 수 있다. 그죠? 현행범 체포는요 민간 경비원도 돼요. 현행범 체포는.
민간 경비의 주체는 영리 기업이다. 그렇죠. 민간 경비의 주체로서 이게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민간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아니죠. 요게 이게 특정인에게 특정 고객 특정 고객 그러니까 특정인의 경비 서비스 제공하는 거지 어떤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니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 공경비겠죠. 민간 경비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민영화 이론입니다. 민영화 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아웃소싱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요거는 이제 민영화하자라는 건데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요게 특히 공적 기관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서 이익유지 그리고 서로 협력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영화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고 민간 활동을 활성화하자 그렇고 그러니까 공경비 영역보다도 이제 민간 경비를 더 활성화하자 이런 거죠. 공공 지출과 행정 비용의 증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 지출과 행정 비용의 증가 효과를 이렇게 유발하기 위한 거고 이제 재화 서비스 요게는 이제 요게 이제 여기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 지출과 행정 비용을 감소. 그러니까 너무 공공 지출이 너무 많아요. 이제 민영화함으로써 결국 공공 지출을 줄인다 이거죠. 공공 지출을 줄인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인다. 재화나 서비스 생산이 공공 분야에서 민간부로 이전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민영화예요. 이제 공적 부문에서 민간부를 높임으로써 공공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볼까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이제 국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주장한 사람은 모든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의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결국 어떤 개인만을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헨리 국왕이에요. 헨리 국왕. 여기 국왕 나오죠. 국왕. 헨리 국왕입니다. 이제 헨리 빌딩이 아니라 헨리 국왕. 이게 이런 말을 주장한 사람은 헨리 국왕. 뭐 어렵지 않죠. 국왕의 평화를 도전한 거다. 내 권리를 침해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핑거톤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미국이죠. 미국과 관련된 겁니다. 보호가 주자의 영향을 받다. 이거는 영국이에요. 보호가 주자는 영국. 이제 보호가 주자의 영국이고 그러니까 보호가 주자의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가 주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에 치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행했다. 이게 답이에요. 요게 이제 민간 경비인데 서부 개척 시대에 치안 공백이 나오니까 이런 민간 경비 핑거톤이 발달하게 되죠. 링컨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것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료 이전부터 담당을 했고요. 자,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요게 민간 경비를 통해서 요즘에 이제 프로필을 통한 수사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발전을 했죠. 이제 핑거톤도 잘 나옵니다. 자, 미국이 민간 경비가 많이 발전했죠.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각국은 이제 민간 경비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옳은 것은 무언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미국의 민간 경비는 있잖아요. 이제 계약 경비 시스템에서 상주 경비 시스템 아니고요. 상주 경비에서 계약 경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주 경비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청원 경찰처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상주 경비라는 것은 직원을 두는 겁니다. 자, 근데 경비 회사에 계약을 맺는 건데 상주 경비에서 계약 경비로. 우리나라도 이제 청원 경찰에서 투수 경비로 이렇게 이제 많이 오죠. 일본은 민간 경비 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문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민간 경비 산업이 1차 대전을 계기로 이제 크게 발전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여기에서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고요. 독일의 민간 경비 산업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비중이 아니라 독일이 오히려 유럽에서는 높은 비중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각국 경비업 허가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경비업을 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미국은 대부분은 주정부 차원에서 경비업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주에 따라 규제 방식이 실제 달라요. 맞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은 자치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로 이루어져요. 근데 독일은 국가경찰청장이 아니라 역시 여기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여기도 주정부 차원에서 경비업 허가를 하는 거고 일본에서 경비업을 하고자 할 때 경시청에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거죠.
경시청은 이제 우리나라 경찰청이 준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아니라도 아니라 법인만이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호신 기특, 시효 서류 경비, 호송 경비, 기계 경비, 그다음에 이제 특수 경비 이런 거를 시도경찰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법인만 되거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각국의 이제 민간 경비원 실력 행사를 물어봤어요. 자, 옳은 건 뭐냐? 이제 미국 민간 경비원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정당 방위랄지 이런 것보다는요, 미국 경우에는 상당히 좀 넓어요. 그래서 민간 경비원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랄지 이런 경우까지도 보호를 해주죠. 특히 이제 미국은 총기 휴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당성을 인정을 받죠. 자, 일본은 민간 경비원은 형사법상 이제 문제 발생 시에 일반 사인과 동등하다. 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민간 경비원은 뭐 어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인의 지위에 있죠. 독일은 민간 경비원은 실력 행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공권력 행사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 민간 실력 행사에 관해서요. 여기에는 이게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 민간경비원은 법률상 실력 행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반 사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간경비원은 일반 사연과 같다. 이런 관점을 물어보는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청원경찰, 우리나라에만 있는 청원경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기휴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한 권한을 갖죠.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치안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구조 특성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1인 가구 증가로 조직 범죄가 줄어들었다? 그렇지 않죠, 요게. 지금 현대에는 뭐 조직적인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된다고 해서 뭐 범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직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조직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았죠.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흉포화되고 있고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고령화 현상으로 생계형 노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현대사회 범죄 양상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마약 범죄 증가하고 있고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경제 범죄가 당연히 증가하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운 현상,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또한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제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찰이 관내의 가정, 기업체, 그 시설에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범죄 예방 선도하는 거, 이거를 방범 신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 경찰 방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찰 방문이라고 하면 금방 맞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신방이란 말 잘 쓰지는 않죠. 예전에 이제 그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뭐 신도들한테 가는 거를 신방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방문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 신방 그런 말이거든요. 경찰 방문을 방문 신방이라고 그래요. 의무동행이라는 것은 동의를 불신검문하다 하면서 경찰관 서로 동의를 받아서 같이 함께 가는 거고 뭐 단속 불신검문 이렇게 되는데 답은 1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치안 서비스의 공동 생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공동 생산, 공동. 그러니까 공경비와 민간 경비가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건데 자율방범대 맞습니다. 민간 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인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이니까 이건 대등한 지위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대등한 지위에서요. 민간 경비의 적극적인 참여 이유도 목격한 범죄 신고, 증언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치안,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경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민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시민이 대등하게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집합 효율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처럼 민간 경비가 공공비와 이제 대등하게 함께 공동 노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 보조만 하는 역할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답은 2번이었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기계경비의 장점이요. 기계경비가 있죠. 기계경비. 뭐 세콤 회사처럼요. 옳지 않은 거예요.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지가 가능해요.
기계니까 장기적으로 운용 비용 절감을 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이게 비용이 이제 절감이 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다. 그렇지 않죠. 요게 기계 경비가 아니라 시설 경비랄지 경비원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이제 기계만 있기 때문에 그게 출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야간에는 경비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야간의 경우에는 계속 기계로 하니까 보통 그래서 경비원을 두더라도 야간에는 기계로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 자체 경비라는 것은 이 직원을 두는 거예요. 계약 경비는 자체 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자체 경비는 신분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계약 경비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계약 경비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직률이 높죠. 계약 경비는 자체 경비보다 사용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계약 경비라는 게 이 경비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경비 경우는 직원이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뭐 수당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청원 경찰은 자체 경비예요. 그러니까 청원 경찰보다는 이제 계약 경비로 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체 경비는 경비회사로부터 훈련된 경비원을 파견. 이거는 이제 계약 경비고요. 그다음 자체 계약 경비는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자체 경비가 높죠. 이게 직원이니까. 근데 이게 계약에서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충성도가 낮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 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이 각각 이수해야 될 신인교육 시간을 물어봤어요. 갑은 일반 경비원이에요. 그다음에 을은 특수 경비원인데 이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봤죠. 일반 경비원 몇 시간 받을까요? 24시간 교육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특수 경비원은 88시간이죠. 경비 지도사는 44시간 교육을 받거든요. 여기는 경비 지도사는 없어요. 그러면 둘을 합하면 112가 되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경비 지도사도 생각을 해보면 경비 지도사는 몇 시간? 44시간. 24시간, 88시간, 이제 44시간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특수 경비원 결격사를 물어봤어요. 이 결격사도 잘 나와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18세 미만이면 특수 경비원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수 경비원 될 수 없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안 받았다.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피특정 후견인은 상관없어요. 뭐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사이거든요.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아니거든요. 피특정 후견인, 특정한 것에 대해서 후견인을 둬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 법령상 이제 기계 경비 지도사 문제를 물어봤어요. 조금 이제 이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 과목이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답은요, 뭐 기계 경비 개론, 그 다음에 기계 경비 기획 설계, 인력 경비 개론, 기계 경비 현장 실습.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기계 경비 지도사니까 3번을 찍어달라라는 문제예요. 근데 1번이에요. 1번. 왜냐면 인력 경비 개론은 기계 경비에서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 경비 개론은요, 일반 경비 지도사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 취득할 때 받는 교육이 기계 경비 개론이고요. 기계 경비 지도사를 취득할 때는 인력 경비 개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를 이제 찍었을 때 3번을 찍을 것 같으니까 전부 다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함정을 판 겁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 위해 요소 분석과 관련된 겁니다. 옳은 것은 뭔가라고 이제 물어봤죠. 올바른 거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경비 위해 분석 단계가 있는데요. 순서를 쭉 물어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위의 요소 인지가 먼저예요. 위의 요소 인지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손실을 이제 예측을 먼저 해야 되겠죠. 손실 예측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용 효과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인지, 그 다음에 손실 예측, 그 다음에 평가 분석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경비 유해 요소 형태는 인위적 형태 유해만이 아니라 자연적 유해도 당연히 유해로 포함이 되죠. 효과적인 경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비 유해 요소 분석과 조사가 선행해야 돼. 이게 답이죠, 당연히. 뭐 어렵진 않죠. 당연히 이 분석과 조사가 선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모든 경비 대상 시설물에 대해 동일한 표준화된 인력 경비와 시스템 아니죠. 거기에 특수성에 맞게 해야 되죠. 거기에 상황에 맞게 해야지. 모든 경비 대상을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번이 함정이었겠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지도사 직무와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는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 지도를 합니다.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기록을 또 유지합니다. 소방기관과 연락방송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답이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지도하는. 이건 아니죠. 의뢰인이 뭘 요구하는가? 이거는 경비지도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답은 4번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레벨 4죠. 레벨 4죠. 요게 이제 경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상위 수준 경비입니다. 옳은 설명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패턴이 없는 외부 이렇게 내부 활동을 발견,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전혀 아직 패턴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게 레벨 1입니다. 레벨 1. 레벨 1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 교도소나 이제 중요 군사 시설, 정부 특별연구기관 시행하는 수준의 경비. 요거는요, 레벨 5입니다. 5. 레벨 5고요.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내부 행동을 발견, 방해하도록 계획된 경비. 이제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제 4예요. 이게 바로 레벨 4에 해당합니다. 레벨 4, 레벨 4죠.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단순한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를 설치하여 보강, 출입문 등을 설치하는 수준. 이제 이거는 이제 레벨 2입니다. 레벨 2. 레벨 2 이렇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죠. 근데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수준 있죠? 경비 수준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꼭 보충을 하시길 바랍니다.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비 계획과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걸 물어봤어요. 일단 보시면 기억은 뭐겠어요?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의 인지죠. 문제의 인지가 이제 먼저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나왔으면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이제 비교 검토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이 답인데, 문제를 인지했다. 자, 그러면 목표를 설정을 해요. 목표 설정하면 어때요? 자료 정보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계획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비교 검토를 해서 최종 대안을 검토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문제를 인지한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전체 계획을 검토해서 비교 검토, 최종안,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외곽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외곽 경비. 다음 쪽 옳은 거. 비상구나 긴급 목적을 위한 출입구 경우에 평상시에는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죠. 당연히 폐쇄시켜야죠. 평상시에는 비상구는 막아놔야 됩니다. 자연적 반경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자연적 반경에서 방벽이 있더라도 계곡이랄지라도 필요시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죠. 폐쇄된 출입구 경우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폐쇄된 경우에도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곽 경비의 근본 목적은 내부 시설, 물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죠? 외곽에서 일단 보호하는 것,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내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조명과 관련된 건데, 옳지 않은 건 뭐냐? 프레네일 등은 특정한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출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요, 투명 조명등입니다. 투명 조명등이에요. 그러니까 프레네일 등이 아닌데, 이 프레네일 등은 뭐냐면 이제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원거리에서 길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요. 넓은 폭의 빛을 비출 때. 이게 이제 프레네일 등입니다. 원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길고 수평하게, 수평하게 이렇게 또 이제 넓은 폭의 빛을 비춘다. 이게 넓은
폭의 이제 빛을 비출 수 있어 비출 필요가 있을 때 이게 편의등이고 특정한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려고 할 때는 투명 조명등입니다. 상시 조명은 장벽이나 벽의 외부를 비추는 데 사용되며 감옥이나 이제 교정기관에서 주로 이용되죠. 도주자를 보는지. 그다음에 조명 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은 침입자의 침입 의도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겠죠. 이거 밝으면 침입자들이 심리적 압박적을 보입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 옳은 거. 국가 중요시설의 분류는요.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시설. 여기에 보면 중대한 영향. 중대한 영향은요. 가급이 아니라 나급입니다. 나급 정도 돼요. 사회생활에 중대한 정도는 가급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나급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경비시설의 3지대 핵심 방어지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지대가 아니라 1지대. 요게 이제 1지대 뭐 3지대 핵심 방어지대는 시설의 가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요게 맞죠? 요게 3지대 핵심 방어지대. 1지대가 이제 경계지대고요. 2지대가 주방어지대. 3지대가 핵심 방어지대인데 이게 이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예를 들면 군대 이제 탄약고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탄약고 이게 핵심 방어지대입니다. 그러면 군부대 이렇게 울타리로 막고 있는 거 이게 주방어지대고, 그다음 홀을 파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걸 이제 경계지대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면 핵심 방어지대는 바로 결정적인 것이다. 자, 제한 구역이라는 말이 있죠. 일체 금지되는 거를 제한 구역이 아니라 통제 구역이야. 통제 구역이고요. 제한 구역은 뭐냐면 출입이 안내를 받으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출입이 금지되는 걸 통제구역이라고 합니다. 통합방위사 때는 4단계로 갑을 정이 아니라 3단계로 갑을 병밖에 없습니다. 정은 없습니다.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정종은 없습니다. 정종은 술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경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진동 감지기는 그러니까 전시 중의 물건, 고미술품 보호를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맞죠? 이게 이제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압력 감지기는 이제 침입이 예상되는 통로나 출입문에 설치를 해가지고 누가 압력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제한적 경보 시스템은 전화 회선을 이용한다. 이제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이에요. 그럼 제한적 경보 시스템은 뭐냐면 경비원이 직접 사이렌을 울리거나 이제 전달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 경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경비원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 이런 거고, 전화 회선으로 이렇게 바로 연락이 되는 거는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게 됩니다. 외부 경찰서 연결하는 거고, 제한적 경보 시스템은 경비원이 직접 연락하는 거예요. 사이렌 울리거나 경보기 울리거나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파 울타리는 레이저 광선을 그물망처럼 만들어 전자벽을 만드는 겁니다. 예, 답은 3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재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평상시 순찰 활동을 통해 건물의 축대나 벽면, 균열, 붕괴 여부 점검해야 되겠죠. 재난 발생 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속 연락해야 되겠고, 부상자 등에 대한 의료 구조와 방치된 사람에 대한 피난처 확보에 이제 주력한다. 뭐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관과 협력해서 비상 지역에 대한 접근, 대피 불가능하고 통로를 완전히 폐쇄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는 일단 뭐 비상 지역과 관련해서 여기 대피를 불가능하도록 하면 안 되죠. 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방해 줘야죠. 말도 안 되죠. 답은 4번이었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컴퓨터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살인, 상해와 같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좀 희박해요. 컴퓨터 범죄는. 그럼 자기가 뭐 노력해서 해킹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단순한 유의나 향락을 목적으로 이제 하기도 하지만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컴퓨터 부정 조작 등 행위자의 조작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그죠? 컴퓨터의 범죄는 다른 범죄에서 고의성이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나 알고 한 게 아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4번이 답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컴퓨터 범죄 수법을 물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잘 알아야 되는 문제죠. 컴퓨터의 일정한 작동 시 컴퓨터가 작동하면 부정행위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 이렇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논리폭탄이라고 그래요. 로직밤이라고 합니다. 로직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서 이루어지는 걸 스푸핑이라고 하지가 않고요. 파밍이라고 합니다. 파밍.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자 계산이나 배당금 분배 시 단수 이하의 적은 특정 계좌를 모아요. 이게 이제 살라미 기법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요게 조그만 그 이자들을 모아가지고 요게 이제 큰 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속에 은밀히 범죄자만 숨기는 아는 명령문. 이게 이제 뭐냐면 스팸이 아니라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쓰레기통이나 주위에 버려진 명세서 복사물을 찾아가지고 일명 쓰레기 주워 모으기. 이게 이제 스카벤징이라고도 하고 스캐빈징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이제 2번이에요. 특히 이제 슈퍼제핀 같은 거 맞는 키처럼 열고 들어가는 이런 거고요. 쓰레기 주워 모으기 스캐벤징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사이버 공격 유형으로 멀웨어 공격이라고 하는데, 멀웨어는 뭐냐면 악성 코드입니다. 아무튼 소프트웨어를 이렇게로 가는 건데, 이런 공격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바이러스 공격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그 용량이 초과되는 소프트웨어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는 뭐냐면 범죄자만 아는 이런 이제 명령문을 숨겨놓다가 이렇게 공격을 말하는 건데, 마이둠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바이러스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어떤 멀웨어 공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숨어 있는 이런 거지 어떤 공격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조금 이렇게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마이둠은 이거는 공격적인 부분들은 아니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컴퓨터 계속 이어집니다. 자,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거래 기록 파일 등 데이터 파일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내부와 외부에 이중으로 파일을 보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렇게는 이중으로 이렇게 파일을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백업을 할 때는 사용 중인 업무 처리, 프로그램 설명서, 주요 파일 구성 내용, 설명서를 포함시켜야 되고요. 컴퓨터실 위치 선정 시 화재, 홍수, 폭발, 외부 불법 침입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되겠고, 프로그래머는 이제 기기 조작을 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절저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었는데요. 이건 예방 대책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역사적 내용 옳은 것은 뭐냐, 이게 1972년 이게 용역경비업법, 이게 76년이에요. 76년에 78년에 한국 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됐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경비 담당하는 경비과로 이제 이관한 게 1995년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1990 이게 아니고 1991년이에요. 이게 경찰청이 이제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2001년 이제 경비업법 개정으로 청원경찰이 도입됐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1962년에 청원경찰이 도입됐고 2001년에는요 특수경비원이 도입이 된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의 이제 문제점을 옳지 않은 거예요. 청원경찰에게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 사태 발생 시 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총기 휴대가 이제 금지가 이제 되어 있냐? 그렇지 않죠. 지금 청원경찰은 총기 휴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보험회사와 민간경비업에 대한 이해 부족은 보험상품 개발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 그렇고, 민간경비업 교육과정은 교육 과목이 많고 내용도 이제 비현실적인 일의 지적이 있다. 자, 경찰과 민간경비업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청원경찰은요 일반 민간경비원에 비해 총기 휴대가 돼요. 물론 이제 민간경비원 중에서 특수경비원은 총기 휴대가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물어봤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제
1993년이죠. 1993년. 1993년에 대전 엑스포에서 민간경비업체가 참여되었고, 그렇고 민간 조사제도는 아직까지 이제 법제화되지 못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민간 조사제도와 관련 탐정사 이런 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지 않죠. 초기 국내 기기경비 산업은 외국과의 합작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죠. 현재 경비원에 대한 교육시설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지정 그렇지 않고요. 이제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요거 청원경찰 제도예요. 청원경찰. 특수경비는 다 나머지 있고요. 기계경비도 있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무기 휴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청원경찰이 필요 없죠.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냐? 이제 A 회사는 출입 통제, 접근 감시, 잠금 장치의 물리적 보안 요소와 불법 침입자 정보 인식 시스템 등 정보 보안 요소를 상호 연계해서 보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게 이제 융합 보안이라는 거예요. 같이 융합 보안. 여기에 이제 출입 보안적인 요소 그리고 불법 침입에 대한 어떤 정보와 관련된 요소 이걸 연계해 갖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융합 보안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국내 이제 민간 경비 산업 발전 방안 전망에 관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거냐? 경찰과 민간 경비 업계는 차별적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 거 아니죠. 이게 이제 이 협조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야지. 서로 어떤 차별한다 이런 게 아니죠. 과거에 비해 기계 경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경비 업체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민간 다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비업체가 생겼다가 또 이제 문 닫고 그래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이제 긴급 통보 시스템, 레저 산업 안전 경비 등 각종 민간 경비 분야의 발전이 증언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답은 1번인데요. 우리가 1차 과목으로 법학개론안과 경비 이제 민간 경비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만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균 60점 맞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꽈락 점수가 40점이니까 한 과목에 80점 이상 맞으면 뭐 그 이상은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자기 안위적인 부분들은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맞는다 이제 이것보다는요. 일단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장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장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좀 보충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감을 잡으시라고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